가게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춘 건 아무 예고도 없는 오후였습니다. 채소를 정리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 뒤에 선 남자도 입술을 꾹 다문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그녀는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동네가 떠들썩했고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혼 소식이 퍼진 건 상견례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반찬가게 딸이 파혼을 당했다는 말이 돌았고 누군가는 가게 앞을 지나며 어머니 정숙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반찬을 담고 단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이지은은 처음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회사에 나갔고 점심을 먹었고 퇴근 후 가게를 도왔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가게엔 새 단골이 생겼습니다. 골목 안쪽에 이사 온 젊은 부부였는데 어머니의 깻잎 무침이 입에 맞는다며 매주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님이 올 때마다 말없이 반찬을 하나씩 더 얹어줬습니다. 지은은 그런 가게가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일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혼수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를 따지던 그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뭐가 맛있는지 어르신 속은 좀 어떤지를 묻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세 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유독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고 어머니는 안에서 전 부치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이 평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던 준호의 얼굴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요. 혼수를 논하던 그 싸늘한 시선도요. 하지만 그게 지금의 이 햇살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가게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지은은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강준호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가 살짝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머리카락도 평소처럼 깔끔하게 넘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석 달 전이었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수석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내렸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참았습니다. 석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혼수 얘기를 꺼내며 가게 형편을 입에 올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가 뭐냐고, 번듯한 가게도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서 있었고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선은 늘 위를 향했고 상대를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이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 사람에게서 예전의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단단히 꺾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숙이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앞치마에 배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나 싶어 나온 얼굴이었다가 두 사람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계산대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두 사람을 한번 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가에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가게 앞 천막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전처럼 여유 있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시금치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듯,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숙은 딸 곁에 서서 조용히 느꼈습니다. 결국 지은은 두 사람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딱히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골목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웃 한 명이 걸음을 늦추며 힐끔 쳐다봤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가게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쪽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나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앉는 자리였습니다. 의자가 4개였고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마시다 만보리차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컵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들을 위해 따로 준비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준호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고정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를 빼는 소리조차 최대한 줄이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카운터 쪽에 팔짱을 낀 채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문 쪽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은만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서 있는 쪽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마저 사라지자 침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선을 먼저 거뒀을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실례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잦아들었습니다. 그 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서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어떻게 할지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 숨을 고르고 손에 쥔 가방 끈을 한 번 더 당긴 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중간에 한 번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무게가 테이블 위로 그대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병원에 내부 감사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한 번쯤 겪는 일이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오래된 이야기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돌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천천히 퍼졌습니다. 혼수를 요구했다는 말, 반찬 가게 집안을 무시했다는 말이 동네를 넘어 더 멀리까지 번졌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소문이란 원래 그러다 잦아드는 법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조용히 연락을 끊었고 함께 투자를 논의하던 곳에서도 잠시 보류하자는 말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오던 관계가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안팎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시선을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러 온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말 하나하나가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걸 지은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도 짐작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가게에 오기로 결심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숙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반기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얼굴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전히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말을 마쳤습니다. 가게 안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가게 앞 천막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사라지자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집안 사정을 털어놓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건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하려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바로 그 순간 오늘 들어 처음으로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게 지금도 가장 후회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것을 겨우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준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습니다.
말을 이을 듯 입술이 움직이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고른 뒤에야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난 다르게 했을 거야. 분명히. 정숙은 팔짱을 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한다는 말과 그때 실제로 했을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 자신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까 세단이 들어오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 지은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저한테 시험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본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본 날이었어요. 어떤 순간에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요. 저는 그걸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을 드디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미 답을 얻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가게 안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은만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날 잘못했어. 그건 알아. 근데 그게 전부여야 할 이유는 없잖아.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잊은 적이 없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석 달 전보다 야위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힘들었다는 게 얼굴에 고스란히 써 있었습니다. 그게 안쓰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버텨왔다는 걸 지은은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쓰러움과 선택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제 가족을 무시할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옆에서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준호 어머니가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선을 넘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서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한 번 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남은 건 세 사람과 아직 꺼지지 않은 가스불 위에 기름 냄새뿐이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나? 지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다시 평온했습니다. 아까 그 검은 세단이 들어오기 전처럼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앞치마를 매만지더니 가게 앞 채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됐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이 작은 가게는 변함없이 열려 있을 테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숙이 뒷정리를 하는 동안 지은은 계산대 앞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떨쳐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보리차를 2잔 따라 놓고 한 잔을 말없이 지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은은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는 솔직히 좀 후련하더라. 지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쁜 말인 줄 알아. 근데 솔직히 그랬어. 지은은 잠시 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단단히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많이 억울했어? 아버지가 잠깐 멈췄습니다. 억울하기보다 내가 걱정됐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온 게 집에 와서도 한참을 아무 말을 못했잖아. 부엌 쪽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다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일어서서 나왔을 때 그게 제일 대단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서. 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저도요.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무서운데도 일어선 거잖아.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형광등이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보리차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그 세단이 왔다 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날보다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있는 이런 저녁이 지은은 참 좋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가요. 작은 가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보리차를 마시는 이 자리가요. 그리고 그때 지은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던 건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선택이 지금의 이 따뜻한 저녁을 만들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을 진열하고 채소를 다듬는 동안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검은 세단이,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흔들리던 목소리들이.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도 지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이 가게에. 단골 어르신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가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오늘 깻잎 무침이 잘 됐다며 한 통 담아줬습니다. 어르신은 고맙다며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제 그 무겁고 팽팽했던 공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늘 그렇듯 그냥 가게였습니다.
반찬 가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반찬 가게였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잠깐 섰습니다. 어제 세단이 멈췄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골목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 끝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뛰어가며 웃었습니다. 바람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바람을 잠시 맞았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파오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킨 날이었어요. 지은은 속으로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일어섰고 혼자라고 느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늘 이 가게가 있었고 전을 부치는 어머니가 있었고 말없이 보리차를 밀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은에게는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도 남아 있었고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반찬 메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엔 새 단골이 또 들를지도 몰랐습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시작하면 됐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가게 간판에 아침 햇살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3편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단단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매일 새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안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